1957년 5월 5일 어느 일요일의 아침, 영국의 핵삼, 11살의 조안나, 6살의 제클린, 그리고 그들의 친구 9살의 앤소니는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차량 한 대가 아이들이 지나가던 인도를 덮쳤고 아이들은 순식간에 차에 치여버립니다. 결국 조안나와 제클린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앤소니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결국 사망하게 되죠.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마조리 윈, 그녀는 당시 아스피린과 간질치료제를 과다 복용하고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까지 빼앗기게 되자 자살을 할 생각으로 약과 술을 먹은 뒤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진술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세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처벌을 받는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되게 됩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조안나와 제클린은 사나 미녀를 둔 존 폴락과 플로렌스 폴락의 유일한 딸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사랑스러운 두 딸을 잃은 폴락 부부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 가족들은 슬픔을 금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인 플로렌스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인데요. From the moment I knew she was pregnant, I believed that the girls would come back. 조안나와 제클린을 잃고 5개월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 존은 집안에 쌍둥이를 낳은 이력이 없었지만 무조건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958년 10월 4일 존의 생각처럼 플로렌스는 일란성의 예쁜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되고 아이들의 이름은 질리언과 제니퍼라고 지어졌죠. 그런데 가족들은 어린 제니퍼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흔적들을 발견되게 되는데요. 제니퍼의 허리 왼쪽에 둥글고 어두운 자국이 있었는데 이건 죽은 제클린이 가졌던 모반이 있던 위치와 생김새가 똑같았습니다. 제니퍼의 오른쪽 눈 위에 이마에는 약간 움푹 패인 듯한 반점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제클린이 어린 시절 실수로 넘어져 양동이의 머리를 부딪혔을 때 생긴 흉터와 동일한 위치의 동일한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단순히 우연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아이들과 쌍둥이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찾게 되죠. 조안나와 제클린이 살아있을 당시 존과 플로렌스는 사업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두 아이는 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그만큼 할머니를 많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두 아이가 사망한 후 임신을 한 플로렌스는 태어나는 아이만큼은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일도 그만두고 두 아이를 정성껏 돌봤지만 질리언과 제니퍼는 엄마보다 할머니에게 애정과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안나와 제클린은 아빠가 머리를 빗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질리언과 제니퍼도 그런 언니들처럼 항상 아빠인 존에게 머리를 빗겨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또 죽은 두 아이와 쌍둥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이나 옷을 입는 취향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신기하기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나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질리언과 제니퍼는 3살이 되면서 갑자기 오래된 장난감을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쌍둥이들은 죽은 언니들의 장난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들의 장난감은 오랜 시간 다락방의 상자에 보관되고 있었고 가족들조차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 장난감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질리언과 제니퍼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죽은 언니들의 장난감을 물려받게 됩니다. 쌍둥이는 한 번도 이 장난감을 본 적이 없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질리언은 조안나의 장난감을, 제니퍼는 제클린의 장난감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클린은 죽기 직전 글쓰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클린이 연필을 쥐는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을 할 정도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리언과 제니퍼가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하자 연필을 올바르게 잡는 질리언과 다르게 제니퍼는 제클린이 연필을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필을 잡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슬슬 두 아이가 죽은 언니들의 환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쌍둥이가 생후 9개월 때 가족은 원래 살던 핵삼에서 멀리 이사를 했다가 4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질리언과 제니퍼는 이상하게도 핵삼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건너 공원과 놀이터에 있는 그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공원은 죽은 언니들이 자주 갔던 공원이기도 했죠. 또 쌍둥이들은 죽은 언니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죽은 언니들의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죽은 언니들이 좋아하던 노래까지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놀라운 전생의 기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안나와 제클린이 살아있을 때 플로렌스는 일을 하기 위해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질리언과 제니퍼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존이 플로렌스의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곁으로 다가온 제니퍼가 그를 보면서 왜 엄마 코트를 입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존이 이 옷은 엄마의 옷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라고 되묻자 제니퍼는 엄마가 우유 배달할 때 입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하지만 제니퍼는 엄마가 우유 배달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진리언이 제니퍼의 이마 반점을 가리키며 제니퍼가 양동이에 부딪혔을 때 생긴 자국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는 양동이에 부딪힌 적이 없고 그 상처는 죽은 제클린이 양동이에 부딪히면서 생겼던 상처와 같은 곳에 위치한 바로 그 반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쌍둥이들은 자동차를 매우 두려워했고 차에 치이는 악몽을 매우 자주 꾸기도 했죠.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 매우 겁을 많이 냈는데 한 번은 골목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려서 움츠러들고 서로 달라붙으며 차!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가족들이 쌍둥이가 죽은 두 아이의 환생이라고 믿기 시작했지만 쌍둥이의 엄마 플로렌스는 끝까지 환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죠. 어느 날 플로렌스는 제니퍼가 진리언에게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렌스는 진리언이 제니퍼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죠. 내 눈에서 피가 나고 있어. 차가 너를 친 곳이야. 그 장면을 목격한 플로렌스도 결국 쌍둥이가 세상을 떠난 두 아이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사체를 확인했을 때 제클린의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두 아이의 아빠인 존은 환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쌍둥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 역시 사망한 두 아이의 환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톨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환생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어린 시절의 별로서 두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 환생에 대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곳에 알려졌고 환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방문하면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며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쌍둥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다고 하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끝에 폴락 쌍둥이 이야기는 환생에 대한 가장 신뢰 높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쌍둥이는 환생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 의해서 기억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쌍둥이에겐 오빠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오빠들이 죽은 언니들에 대한 정보를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또 두 아이가 죽은 후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던 플로렌스가 쌍둥이에게 죽은 두 언니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투영하고 두 아이의 습관과 행동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환생을 믿고 있는 아빠 존의 행동 역시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클린과 제니퍼의 몸에 동일한 위치의 모방과 흉터가 있었다는 점 등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진리언과 제니퍼는 5번째 생일 이후 전생에 대해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7살이 되면서 전생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두 아이가 환생을 했다고 믿고 있고 성인이 된 진리언과 제니퍼 역시도 가족들의 믿음처럼 자신들이 언니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진리언과 제니퍼는 안타깝게 사망한 두 아이가 가족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환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죽은 언니들처럼 자라게 된 아이들이었을까요? 여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죽은 자매의 환생인가? 더 폴락 트윈스 미스테리 편의 여우였습니다.